이군이 분명히 제주행배에 탔다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됩니다. 바로 제주행배에 올랐던 한 대학생들이 찍어놓은 사진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이 앞에 모자이크 처리된 대학생들이 친구들하고 제주도를 가는 와중에 본인들끼리 이제 장난 삼아서 찍은 사진인데, 보시면 이 뒷부분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뒤편에 신발장 앞에 홀로 앉아있는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군이었던 거죠. 배에 탔던 거예요. 가족들은요, 이 사진을 밝게 보정하고 확대한 모습, 그리고 뒤에 찍혀있는 이 사람의 얼굴, 옷, 양말 이런 것들을 보고 이군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발견된 사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월 22일 오후 5시경에 제주행 승선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홀로 줄을 서 있는 이군의 뒷모습까지도 이 대학생들의 카메라에 찍혔던 거예요. 정말 찍었는데 그 표를 사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틈에 이군이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렇게 신발장 앞에 홀로 앉아 있었던 이군을 이 대학생들은 조금이나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이군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어두워 보였다는 목격자의 말이 있기는 했지만, 사실 그거는 혼자 있는 사람이 이어폰을 꽂고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모습은 우리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격자의 느낌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 11시경이 됐어요. 밤 11시경에 배에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잠든 뒤에도 이군은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사진을 한 번 더 찍었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요 위치에 이군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대학생들의 말로는 하선을 할 때 하선하는 사람들 틈에 이 이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배에서 내리기는 한 걸까? 이제는 배에 탔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지만 내렸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혹시라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건 아닌지, 제발 아니기를 바라지만 상황 자체가 이런 예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가족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군이 실종된 지 한 달가량 지난 2009년 9월 20일, 그날은요,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이 이군의 실종 사건을 내보낸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오전 10시 20분경에 경남 통영의 매물도에서 이군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당시에 해안가를 청소하던 60세의 김모 씨가 심하게 부패되어 있는 거의 100골만 남은 이 시신을 발견을 했던 건데요. 당시 모습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군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 거냐? 시신 발견 지점에서 5m가량 떨어진 곳에서 이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갑과 약간 파손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지갑 속에 있었던 학생증을 통해서 해당 학교로 연락을 했고, 이제 또 학교에서는 부산경찰 쪽으로 신고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친 뒤에 신원이 확인이 된 거예요. DNA 검사까지 했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대한 예상이었지만 정말 이군은 물에 빠졌던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제가요, 사건을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곳저곳에서 가지게 된 어떤 흩어진 의문점들을 이렇게 적어 놓거든요. 이상한 점,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놨었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6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이걸 또 다시 성격별로 구분을 하고 이군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뭐 타살인지 자살인지 사고사인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들과 그 6가지의 내용들을 연관을 지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자살 사건으로 종결이 됐어요. 하지만 뭐 전문가가 아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많은 의문점들이 있는데 과연 단순하게 이렇게 결론을 지을만 했던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도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이상한 건요, 이군이 처음에 집을 나섰을 때부터였어요.
정말로 뭐 순수하게 여행이 목적이었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행 좀 다녀올게요. 근데 혹시라도 뭐 갑자기 급으로 가게 된 여행, 뭐 예정에 없었던 여행이었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렸을 거고요. 여행이라면 간단하게 세면도구나 가방 정도의 짐은 꾸려서 나갔겠죠. 당시 이군은요, 이렇게 휴대전화, 지갑 딱 2가지만 주머니에 넣어서 나갔었습니다. 또한 본인이 제주행 배를 타게 되면 그날은 집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쯤은 예상을 했겠죠. 티켓을 이미 하루 전쯤에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없이 집을 나섰다는 건 어딘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누나의 말대로 이군의 휴대전화는요, 22일 실종 당일에는 켜져 있는 상태였어요. 계속 전화를 했었지만 받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목격자의 진술도 그렇습니다. 목격 당시에 이군이 이어폰을 끼고 PMP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군이 MP3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휴대전화는 켜져 있었을 겁니다. 행여 못 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12시간이나 걸리는 제주도로 향하는 중이었다면 가족들의 연락이 올 거라는 예상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본다면 걸려오는 가족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 일부러 안 받았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봐야겠죠.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이군의 통화 내역도 뽑아봤지만 낯선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군이 제주행 티켓을 구매를 하는데 학생이잖아요. 그런데 일반권으로 구매를 했어요. 당시 지갑 속에 학생증이 있었어요. 그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학생증을 보여주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표를 구매할 수도 있었음에도 굳이 일반권으로 더 비싸게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혹시 그냥 본인의 판단에 내가 학생증을 보여주면 이게 신분증이니까 학생증을 보여주면 뭐 본인의 신원에 대한 흔적이 터미널 기록에 남을 거다 뭐 이런 염려를 했던 걸까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신원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만한 일을 하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이군이 제주행배에 오른 다른 이유들에 대한 생각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에서는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군이 혹시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었나? 이런 예상을 했던 거죠. 왜냐면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돌아오는 월요일이 개학일이었거든요. 개학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혹시라도 뭐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해서 개학에 대한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친구나 선생님 등 다른 사람들이 봤던 이군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이군은 교우관계도 좋았고 반 아이들이 직접 뽑는 선행상까지도 받았었다. 따돌림은 없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면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 성적 문제? 이런 거였을까요? 사실 그때쯤에 이제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졌었대요. 근데 친구들 말이 그 시험은 붙은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그런 선택을 했을 리는 없다라고 친구들은 말을 합니다. 되려 성적으로 따지면 전보다는 조금 올랐고 상도 받았었대요. 나름대로 학생으로서는 잘 되어가고 있는 시기였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에요. 다만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위와 같은 가능성이 정말 사실이라고 봤을 때 평소에 이 성격이 감정 표현이나 말을 잘 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랬던 이군에게 남모를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 같은 거 말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실종 당일에 이군이 배를 타러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던 모습이 이렇게 CCTV에 찍혔는데요. 당일의 행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집에서 나온 뒤에 농협에 가서 2만 원을 출금을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구명역에 들어서서 서면역에서 내려요. 계속해서 이군은 혼자였어요. 누군가 옆에서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서면역에서 내렸다고 했잖아요. 표를 찍고 나왔어요. 근데 18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
다시 서면역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당시 중앙동역에서 내려서 터미널로 향했던 거죠.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이 서면역에서의 18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군이 무엇을 했는지 이것에 사람들이 갖가지 추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서면역에서 누군가를 만났었다고 한다면 이게 한 번쯤은 통신 기록이 남았을 거예요. 뭐 연락을 했겠죠. 누구랑 만나면 어디야 이렇게. 근데 그런 건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사실 이 사건의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파헤쳐보니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진짜 열쇠가 될 만한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서면역에서의 18분. 이건 여러 가지로, 너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이제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장소와 시신의 상태를 보고 이런 추측이 가능했는데요. 당시에 제주도행 배에 있었던 이군이 뜬금없이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경남 통영의 매물도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상태를 보면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근데 속옷만 입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휴대폰과 지갑이 발견됐어요. 한 5m 근처에서. 자, 바지는 벗겨진 상태라는 거죠, 일단. 근데 백골이 된 시신이 휴대전화와 지갑을 손에 꼭 쥐고 매물도까지 흘러왔을 리도 없고, 그렇다면 매물도 근처까지는 바지를 입고 있었다라고 해야 설명이 되는데 그 안에 지갑과 휴대폰이 있었는데 매물도 가까이 와서 소지품이 바지 주머니에서 빠진 뒤에 뭐 바지가 없어진 건지 이게 정말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사실 어떤 자료에서는요. 시신의 청바지가 감겨 있어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상태인 걸 봤을 때 누군가 이군을 해하고 여기에다가 버려두고 근처에다가 휴대폰과 지갑도 버렸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추측을 보면. 근데 사실 여기는 바다잖아요. 그냥 강물이 아니고 바다예요. 그리고 시신의 상태로 봐도 이미 한 달 동안 물속에서 부패했다라고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범행을 했다고 해도 이게 좀 설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마냥 범행 대상이 되었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중 부패 단계거든요. 자, 바다에서 시신이 마냥 가라앉아 있거나 혹은 떠 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시신은 처음에 올라갔다가 떠 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수없이 그것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기는 바다잖아요. 파도에 엄청나게 휩쓸렸겠죠? 그런 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바지는 벗겨질 수도 있다고 해요.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는 바지 주머니에 휴대폰과 지갑은 그대로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휩쓸려서 매물도 쪽으로 다 왔을 때쯤에 휴대전화와 지갑이 빠지고 근처에서 발견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그나마 좀 더 가까운 설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타살 가능성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 방금 얘기했던 거 말고 타살 가능성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뭐였냐면 당시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 때문이에요. 뭐냐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제주행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지나야 하는 제주 여객터미널에 CCTV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확인을 했는데 거기서 찍히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터미널에는 이 출구가 아닌 다른 출구로 나가는 곳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차를 가지고 제주도에 온 사람들이 차를 끌고 나가는 출구가 따로 있었던 거죠. 여기에도 CCTV가 있기는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차 안에 누가 타 있는지는 식별이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차주를 조회해서 조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저는 당연히 경찰이 이 차량들을 다 조회하고 운전자들이 어디로 향했고 그때 누구랑 같이 있었고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행적을 조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당시 인터뷰에서 경찰이 하는 말이 조금 황당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차주가 전과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거 말고 별다르게 우리가 수사할 부분이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찾을 작정이었다면은 차주들을 다 만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하려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전 들었던 거죠. 너무 남일 보듯이 하는 그런 대답이 좀 그렇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남은 맞죠? 남은 맞지만 남이 아닌 것처럼 좀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제 바람이 너무 감성적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자, 그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차량 출구 옆길에 조그맣게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CCTV에 찍히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작은 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나가면 사람들이 향하는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 정차하는 버스 내부에 CCTV를 조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삭제가 된 후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군의 행적을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결국에 이군이 제주행 배 위에서 바다에 빠진 건지 아니면 터미널의 또 다른 출구로 나간 뒤에 어떤 일에 엮였거나 여기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요. 배 위에서 실족사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가능성에 넣기는 했지만 이게 가장 낮은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군이 탔던 배의 실제 갑판은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러 타고 넘어가지 않는 이상 실족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성인 남성이 그냥 넘기에도 조금 버거운 높이였거든요. 허리 높이보다 조금 더 높죠. 게다가 만약 사람이 떨어졌다면 배 위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을 거라는 게 배 관계자들의 말이에요. 어쨌든 저도 이제 실적사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이군의 사망에 관련된 세 가지 가능성을 사건에 대한 의문점과 합쳐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어느 것 하나도 바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미 이군은 싸늘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돌아왔고요. 사건은 자살로 종결짓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샨나일님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딱 집어서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왜냐면 저도 모르니까요. 그래도 가족들이 말하는 평소에 이군의 성격이나 행동 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실종 당일에 이군이 자발적으로 제주행배에 올랐고 새벽 3시에 갑자기 통신기록이 끊겼다는 거 그리고 아침에는 배에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봤을 때 뭔가 사고나 사건이 배 위에서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실족사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냐 정도로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만약에 정말 경찰의 말대로 이군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 거라면 그 내성적인 성격에 얼마나 말 못할 심각한 고민을 안고 살았길래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랬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주행배를 하루 전부터 검색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던 걸까? 그 마음은 어땠을까? 본인이 아닌 제가 헤아릴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18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홀로 그 큰 배에 올라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선택했다면 그 과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지 자꾸 상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배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했던 이 아버지께서 아들이 앉아 있었던 그 신발장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보던 그 모습도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아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딱 10년이 되는 사건이고요. 이제는 그 어떤 영향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 사건에 대한 무게와 의문점은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겪게 된 가족들의 마음이나 입장을 제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사건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의견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지 바라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도 사건 영상들을 보시면서 단순히 새로운 이야깃거리, 화제거리, 흥미 위주로 보시는 것보다는 정말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내가 쓰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 의미와 무게가 있다는 생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사건 영상을 올리면 물론 악의적으로 쓴 악플은 아니지만 그 댓글에 재밌게 볼게요. 뭐 이런 얘기들 혹은 제 외모를 뭐 칭찬하거나 지적하는 글들 타 스트리머와의 컨텐츠를 비교하는 글들 뭐 동일한 컨텐츠를 했을 때 누가 더 잘한다 이런 걸 비교하는 글들을 제가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건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태도와 예의 이런 것과 너무 이제 동떨어진 댓글들을 영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이 댓글들을 피해자 가족들이 본다면 어떨까요? 실종 사건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요. 결국 부산 고교생 매물도 변사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